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다행히 좀 돌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하락분에 비하면 약소한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두고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선방을 했고요. 뭐 주요 기술주들도 잘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AMD, 엔비디아까지 잘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빠지던 이렇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오름세를 보였던 이 국채 금리까지도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면서 좀 시장이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데에는 이제 또 고용 지표가 한 몫을 해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츠 보고서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견인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9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고용 둔화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시장 예상치는 1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작 8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어줬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제 물가 지표보다 이 고용 지표에 더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 지표는 계속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도 그 반응이 좀 이제 미지근한데 이제 고용 지표는 조금만 예상치에서 좀 벗어나도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도 나올 텐데 여기서도 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비제조업 ISM 비제조업 지수도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전미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9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이제 53.6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에 이제 54.5보다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 딱 53.6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이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준치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개월 연속 상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폭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제 유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이제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이제 계속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WTI 그리고 브렌트유 이제 모두 5% 이상씩 급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또 휴가철이 끝났잖아요. 휴가철이 끝나면서 이 수요가 줄어든 점도 있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탓에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될 거라는 조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수요가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국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보다 이제 거의 800만 배럴이 줄어들어서 올해 거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3분기에 국제유가가 진짜 3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너무 비싸니까 또 너무 비싸니까 이 수요가 좀 줄었다는 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정혜성 전문가가 말씀 주신 이런 거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역시 악재가 나오고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렇게 튀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bad is good 이렇게 전형적으로 지금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장이 돼버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개별 기업들은 좀 다르죠. 개별 기업들은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튀잖아요. 근데 오늘 구글이 스마트폰 새로 좀 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구글에서 신제품인 이제 픽셀 8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픽셀 8은 기본 모델이랑 프로 모델 이렇게 두 개 라인업을 내놨는데 이 두 모델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이제 $100씩 인상이 되면서 $699 그리고 $999 이렇게 좀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뭐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구글이 자체 개발했던 이 AI 칩이 탑재가 됐고 뭐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이런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아쉽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애플의 팀쿡 CEO가 최근에 이제 51만 주, 애플의 주식 51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팀쿡이 51만 주 애플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세후 총 4,150만 달러를 현금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경기 침체랑 뭐 실적 부진으로 뭐 자신의 영복을 40% 이제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난 1월 이후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팀쿡이 이 애플 주식을 매각한 거는 이제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반년 이상 지났던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기차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니콜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제 16,000대 가량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이 중 15,500대 넘게 판매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 리비안은 올해 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리비안의 목표가를 $24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쪽도 이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모더나는 코로나19랑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 독감, 인플루엔자를 모두 겨냥을 한 복합 백신이 임상 중간 결과가 지금 긍정적이라는 소식에 오늘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복합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들의 A형, B형 독감에서 좀 큰 효과를 보였고, 뭐 앞으로 2년 뒤에 2025년 가을쯤에 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많고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제 넥타이가 오늘 녹색인데요. 미국은 이제 올랐다는 표시가 녹색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녹색으로 좀 골라 매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은 좀 자리를 잡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28,000달러를 이제 넘기기도 했었던 이제 비트코인인데 현재는 27,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오늘은 좀 상승하는 코인들이 비교적 좀 우세하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하반기 들어서 영 좀 지지부진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위험 자산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유동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반등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큰 호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 뒤로 이제 연기가 되고 그리고 고금리에다가 미국 국채금리까지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오르고 이렇게 악재가 계속 잔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좀 상승할 만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본격적인 반등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 상승했던 이 이더리움 선물 ETF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 자산 운용사 발키리가 지난 2일에 비트코인 선물 ETF에다가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추가해가지고 출시를 했고, 뭐 뒤에서 바네크, 프로쉐어즈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 영 반응이 좋지 못하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 이더리움 선물 ETF 거래량은 통상적인 이제 신생 ETF 출시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과거에 이제 프로쉐어즈가 비트코인 전략 ETF를 출시했던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흥행을 끌지 못한 점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자산운용사들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선물 ETF나 이렇게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거래소들까지도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 수수료가 0.04%에서 0.25% 수준이었는데 어제 6시 이후에 이제 0%로 바뀌었고요. 뭐 기간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따로 이제 공지가 올라올 때까지 이제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거래 수수료 없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고생해 주신 정혜성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